네, 이번에는 이분 탐색에 이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기술인 어퍼바운드와 로어바운드 활용법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퍼바운드, 로어바운드란 우선 알고리즘 헤더 파일을 선언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 이전 강의 때 배운 이분 탐색 기반의 원소 탐색 함수입니다. 저번에 이분 탐색은 원소가 정렬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것도 똑같아요. 반드시 원소들을 정렬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. 이번 강의에는 자주 사용하는 벡터를 기준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나머지 벡터 이외의 컨테이너는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마 잘 안 쓰실 거예요. 그래서 벡터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퍼바운드의 기본 형태부터 알아볼게요. 우선 파라미터로 총 3개가 들어가요. begin, end, value인데 이 의미는 벡터의 시작과 끝,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, value를 넣는 거예요. 이 앞에는 사실 begin, end뿐만 아니라 여러 이터레이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두 이터레이터인 begin과 end를 넣어준 거예요.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begin, end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터레이터를 갖다 쓰면 이 안에서만 찾고 싶은 밸류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. 이것도 좋긴 한데 사실 그냥 벡터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편해가지고 웬만하면 이 벡터의 시작과 끝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그럼 이 어퍼바운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배열에서 이 특정 밸류 값을 초과하는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. 만약 그림과 같은 배열이 있을 때 우리가 밸류 값으로 2를 찾고 싶어요. 그러면 2를 찾다가 2를 넘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인 여기가 어퍼바운드 2의 반환값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 가장 큰 값을 가리키게 되면 어퍼바운드는 여기를 가리켜요. 이게 뭐냐면 이게 4보다 큰 원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4보다 큰 원소가 없는 상태인 거죠. 이러면 마지막 칸을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 칸을 가리키게 됩니다.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마지막 칸을 가리킨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어퍼바운드는 아까 말했듯이 그거에 초과하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칸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어퍼바운드만 사용해서는 바로 위치가 반환되지 않아요. 아까 말했듯이 어퍼바운드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정수로 된 인덱스를 반환시키려면 이 맨 앞을 가리키는 이터레이터인 begin을 한번 빼줘야 돼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한번 빼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0, 1, 2, 3, 4면 4 빼기 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덱스 4가 리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반드시 begin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. 이걸 직접 구현하면 이래요. 저번 강의 때 그리고 문제 풀면서 아마 지겹게 만들어 보셨을 텐데 이건 그냥 간단한 이분 탐색이에요. 보시면 여기는 따로 막 계산해야 될 함수도 필요 없고요.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값이 찾고자 하는 원소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레프트를 증가시켜요. 언제까지냐면 같은데 인덱스가 가장 클 때까지. 예를 들어 배열이 1, 1, 1, 1, 1, 1, 2가 있고 밸류가 1이에요. 그러면 막 찾다가 같은데 레프트가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까지는 찾겠죠.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이제 정답에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퍼바운드의 의미인
1을 초과하는 맨 첫 번째 원소, 여기에 위치가 반환되겠죠. 바로 여기를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을 활용하는 거고요. 그런데 이걸 직접 쓰는 건 지금 강의하는 의미가 없어요. 실제로 저 코드는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데요. 어퍼바운드의 시작과 끝, 그리고 찾는 원소를 담고 마지막에 비긴을 빼주는 방법으로 인덱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결과는 직접 코드를 짜가지고 확인해 보세요. 네, 다음은 로어 바운드입니다. 형식은 어퍼 바운드랑 완전히 똑같아서 이건 뺐고요. 의미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이 밸류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위치를 구합니다. 아까 로어 바운드 2가 아니라 어퍼 바운드의 2가 바로 여기를 가리켰죠. 여기를 가리켰다면 이번에 로어 바운드의 2는 이곳을 가리키는 겁니다. 이 차이를 설명드리면 로어 바운드는 찾고자 하는 원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어퍼 바운드는 그 원소 기준 초과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. 만약 찾는 이 밸류 값이 배열이 없다. 그러면 이 등호가 이 안에서 빠져도 되죠. 어차피 같은 건 없으니까. 그래서 이 부등호만 남으니까 이거는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의미가 같게 됩니다. 이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만약 특정 배열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데 배열이 이미 정렬된 상태인 거예요. 그러면 이 두 개만 사용해 가지고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뺐을 때 이게 0이다. 그러니까 어퍼랑 로우의 결과값이 같다. 이러면 원소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로어 바운드의 구현은 앞에 어퍼 바운드의 코드를 변형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뺐고요. 궁금하시면 백준 그룹 게시판 가시면 올려두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숫자 카드 2라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어요.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거랑 해시를 저번에 6강이었나? 배운 해시를 아주 잘 사용하면 2020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는 가사 검색 문제를 풀 수 있다네요. 참고로 이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에서도 레벨 4의 아주 고난이도 문제고 저도 이걸 풀면서 엄청 헤맸어요. 그래서 도전하실 분만 도전하시면 되고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